직전 맞대결 OK가 풀세트째 이겼는데 사마 입장에서는 다잡은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크바이리가 31득점 49%의 공성률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정호가 24득점 66.7%의 공성률로 인생 경기를 했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양팀 주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마의 공성률이 오히려 높았고 범실은 OK가 13개나 많이 기록했지만 서브 12대7 블로킹 13대6으로 밀렸습니다. 사마는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크바이리입니다. 이크바이리는 전 경기 한국전력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연패를 끊었지만 오늘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 의문입니다. 전위에서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후위에서 공격 시 벽치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특히 옥저는 사이드에 레오가 버티고 있을 때는 높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크바이리가 과연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두 번째는 센터진입니다. 사마는 매경기 상대팀보다 블로킹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팀들이 사마를 만나면 공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마 입장에서는 레오를 막는 것은 불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공격수들 차지원과 조재성을 막아야 승산이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리시브입니다. OK는 레오, 조재성, 차지원, 전진선, 원포인트 서버, 전병선까지 좋은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레오의 서브 페이스는 세트당 0.9가 넘을 정도로 매세트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어서 연득하는 것까지 합하면 매세트 2, 3점을 서브로 득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OK의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마는 이크바이리와 김정우 그리고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신장호를 제외하고는 그리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OK는 주전 4명이 좋은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사마 입장에서는 6명의 서브 중 4명을 리시브에 신경 써야 하는데 김정우와 고준용 국내 레프트진이 버텨줘야 합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최근 황승빈이 중앙 속공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1대1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는 금일 리시브가 일단 버텨줘야 하고 이크바이리가 한전 때처럼 활약을 해줘야 승산이 있습니다. OK는 차지원과 조재성 중 한 명만 잘해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마의 센터진과 서브로는 레오를 묶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지원, 조재성을 공략해야 하는데 직전 맞대결 65%에 육박하는 공성률을 보여준 조재성입니다. 사마는 오늘 레오에게 서브를 넣어서 공격을 묶기보다는 차라리 레오보다 리시브가 약한 국내 선수들에게 집중 공략해서 리시브 자체를 흔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금일 키포인트는 1. 양팀의 리시브. 양팀 모두 최근 리시브가 안 좋음. 특히 OK의 강서브를 버텨야 하는 사마. 2. 이크바이리. 한국 전력과의 경기만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음. 하지만 후위 높은 공격 시 평소처럼 벽치기를 한다면 큰 점수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 3. 국내 레프트의 활약. 사실상 사마는 센터진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크바이리와 함께 동시에 김정호도 터져줘야 승산이 있음. 전진선의 복귀 후 센터진이 좋아진 OK. 사마 입장에서는 센터진보다는 김정호의 활약이 필요.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기름에게 풀세 끝에 패배했는데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의아한 날이었습니다. 문지훈이 당시 기름의 센터로 나왔는데 당시 팀 공격 성공률은 46% 대 40%로 오히려 흥국이 더 좋았었는데 사실 40%의 팀 공성률로 흥국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합니다. 옐레나 30득 46.8%, 김연경 29득 68.3%를 기록했는데 팀의 주포들이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줬는데도 졌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문지훈은 이날 이동 속공도 없었고 중앙의 시간차나 빠른 속공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63%의 공성률을 기록했는데 눈에 보이는 중앙 공격이라 브로커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모마보다 더 위력적인 공격수로 만들어준 흥국입니다. 모마 24득점 35.8%. 이날 흥국이 흔들린 거는 리시브였는데 보통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성률이 떨어져서 게임을 망치는데요. 주포들의 공성률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건 어려운 볼들도 어느 정도 해결해줬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이날은 실력이 아니었다. 입니다.
금일은 흥국생명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업은행은 지난 경기 산타나가 극도로 부진하면서 인삼공사에게 패배했습니다. 인삼공사는 엘베를 제외하면 주공격수들의 공격 득점이 거의 없었지만 산타나가 10득점 20.7%로 부진하며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이날 사실 기업은행 선수들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특히 김하경의 토스가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희진 표승주는 좋은 활약을 보였으나 3세트 막판 20대 20에서 산타나의 연속된 공격 범실로 세트를 내준 것이 뼈아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3대1로 이겼었는데 기업은행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일단 당시 서브 리시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산타나 52.6%, 표승주 42.6%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며 거의 완벽한 리시브를 해줬습니다. 또한 이날 산타나는 25득점 43.5% 공성률, 표승주 19득점 34%의 공성률을 보이며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희진의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출전에 6득점 18% 부진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현재 전력으로 흥국생명에게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직전 맞대결 굉장히 접전으로 흘러가며 잘 비볐고 김희진이 인삼공사전에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김하경의 토스가 흔들리지 않고 김희진이 전 경기처럼 해준다면 의외로 비빌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키포인트는 1. 김희진의 활약. 산타나가 전 경기 엄청 부진했지만 최근 표승주와 폼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으로 부진할 확률은 크지 않은 산타나 표승주와 함께 김희진이 인삼전처럼 활약해줘야 함. 2. 김하경. 산타나가 전 경기 말아먹은 것은 김하경의 토스도 한몫했음. 원래 산타나는 타점형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토스가 안 좋으면 해결 능력이 떨어짐. 대신 정확히 세팅된 공은 빠른 스윙과 각도로 잘 때려내는 스타일. 3. 흥국생명의 리시브. 최근 들어 리시브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흥국생명. 최근 흥국생명이 셧아웃 경기가 잘 없는 가장 큰 이유. 김미연 김다은의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쉬운 승리 장담 어려움.